안녕하세요. 코인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남자 코아남입니다. 네, 촬영 시간은 2026년 2월 12일 목요일 오후 1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먼저 좀 보고 계신데요.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지난 59.9K 바닥을 찍고 1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준 뒤 지금 현재는 해당 구간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촬영 시간 기준에는 67.5K를 기록 중에 있고요. 69.2K의 21년도 고점 밑에서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의 위치는 우리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기에 굉장히 까다로운 위치에 가격대가 포진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밑으로 빠질 것이냐, 이제 50K, 40K 밑으로 빠질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올라갈 것이냐, 이런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시점인데요. 저 코아남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저점은 나왔다. 다시 한번 저점을 갱신해준다 한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완충지대를 뚫고 내려가긴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배웠던 대로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아담 앤 이브 패턴, 더블 바텀 패턴이죠. 이 패턴이 자주 나와요. 그리고 해당 더블 바텀 패턴이 실패했을 경우 큰 폭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잘 연출이 됐었거든요. 10월에 먼저 하락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의 고점을 만들어주고 둥근 이브 패턴으로 반등의 고점을 넘기려는 시도가 실패한 이후론 다시 한번 급속히 하락하고 또 마찬가지로 반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2부 패턴으로 반등의 고점을 탈환하려는 시도를 한 이후에 실패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또 빠지고 이번에도 지금 현재 반등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2부 모양의 패턴이 나온 뒤에 방향성이 나올 확률이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가 가장 효과적인 시기예요. 매수 포지션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 즉 70K와 62K 구간까지 이 캔들 안에서는 분할 매수가 유효할 것이다. 가장 유리한 매수 포지션이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RSI가 일봉상 상당히 과매도로 진행이 됐고 이게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된 이후에 추세 전환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해드렸죠. 이런 구간처럼 다이버전스 신호가 곧 나올 걸로 저는 보고 있고 해당 70K 구간에 안착을 했을 경우 이 신호가 명확히 RSI 상으로도 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트코인 주봉으로 보시면 지금 4주째 음봉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양봉 시그널이 떠야 반전을 좀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당 부분 양전하는지 월요일 아침 9시까지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간단히 이더리움 차트도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저 코아남이 말씀드렸던 이 큰 그림의 삼각 트라이앵글 채널에서 우리가 21년 약 4년 전부터 이런 축척의 구간이 진행이 됐다. 축척의 구간이 진행이 되고 분출을 할 것이다 라는 큰 그림의 이더리움 뷰를 보고 있었고 그래서 이더리움을 더욱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저 코아남은 이더리움의 저점도 우리가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을 예상을 했지만 조금 더 많이 내려온 모습이에요. 그래도 이 하단 추세선, 이 핑크색 하단에 1600불 이상을 지켜준다면 해당 이 4년간의 큰 추세에 힘을 모으는 축적 구간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더리움을 보고 있고 결국은 우리가 이더리움을 지금 계속 매집을 하고 팔아야 되는 시기는 이 상단, 삼각형의 상단을 넘어가는 시기부터는 이제 분할 매도를 고려를 해 보셔야 돼요. 물론 이런 삼각형 축적 구간의 이론적으로는 이런 해당 길이만큼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교과서적인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약 2만 불까지도 열려 있고 심지어 해당 구간 200만 원부터 시작했던 이 구간의 길이만큼 확장이 된다고 해도 우리가 알아봤듯이 1만 불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거다. 왜냐? 이렇게 모았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 삼각형의 상단을 뚫고 폭발하는 시점이 왔을 때는 그 힘이 엄청나거든요. 이미 4년 이상의 이렇게 긴 축적 기간을 거친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해당 폭발 구간이 오면 엄청난 상승을 기대를 해본다.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에 투자를 메이저 코인 중에서도 저는 아주 시세가 나오지 않은 이더리움에 더 집중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비트 이더리움까지 기본적인 차트 모습만 지켜봤고요. 전 시간에도 언급해 드렸는데 달러 인덱스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96.5. 이 달러 인덱스를 보면서 제가 지난 과거의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95가 깨지고 이 박스권 안에 들어왔을 때도 여기가 20년도 9월이거든요. 20년도 9월, 10월, 11월만 해도
이 코인판이 이렇게 가겠다, 21년도 대불장에 오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많이 없었어요. 이때도 조용했어요. 오히려 호가창도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코인들이 조용했고 비트코인만 조금씩 치고 나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무도 몰랐던 21년 2월 달에 갑자기 알트코인들이 치기 시작했죠. 그때 불장이 한순간에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달러 인덱스도 이 95를 깨고 들어오는 구간부터는 이미 지표가 불장을 예견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 폭발을 할지 그 시점만 기다리면 된다.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지표들은 이미 이 하락을 끝내고 새로운 불장, 특히 이 유동성의 지표들은 이미 새로운 불장으로 가려고 하는 지표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희가 쭉 점검들을 했었죠. 그런 모습을 좀 기억을 하시고 전 영상의 느낌을 기억을 하셔가지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잘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블랙락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데요. 이제부터의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은 이 월가가 주도를 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코인 시장의 움직임이 이 ETF하고 거의 동일하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이쪽 이 파란색 두 개 선에 갭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갭까지는 채워주는 반등이 곧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 이후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이제 비트코인의 시기가 올지 아니면 반등일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떨어지고 비트코인이 떨어진다. 그 말도 맞을 수가 있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ETF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락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떨어졌다고 보시는 게 더 맞는 말이죠. 이제는 이더리움 ETF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더리움 ETF도 지금 갭으로 떨어져서 거의 바닥 구간에 와 있죠. ETF가. 그래서 이더리움도 ETF를 상당 부분 거의 비슷하게 추정을 한다. 그리고 이더리움 ETF 차트를 보시면 이 채널이 명확히 보여요. 자, 제가 지금 채널을 만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채널이 명확하죠. 이 상승, 우상향하는 상승 채널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여기 바닥 부근에 다 왔다고 보는 거고, 반등 이후에 이 중심값, 이 상승 사이클의 중심값에서 물론 저항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도 매물대가 있듯이 저항으로 발생할 수가 있고 이후에 이걸 뚫고 올라간다면 해당 상당 구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상승 채널이 너무 이쁘게 그려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코아남은 코인글래스 청산 히트맵을 보시면 숏 포지션의 100배 막대기에 이 주황색 선이 100배 레버리지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68, 68.1, 68.5 이 구간에 아직도 이 선물 시장에는 이 숏 포지션에 과도한 레버리지 포지션들이 많아요. 그렇죠? 롱 포지션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배율 자체가 높지 않죠. 낮아요. 이 말은 이 시장의 분위기를 대변해 줄 수 있겠는데요. 지금 많은 그 선물 시장의 트레이더들은 고 레버리지로 강력한 하방을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롱 포지션의 기세가 약하다라는 걸 지금 청산 지도로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결국은 이 거래소가 이 해당 물량들을 이렇게 고 레버리지의 청산 물량을 이렇게 놔두고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반대적으로 좀 가져야 돼요. 그래서 100배 이상 레버리지가 과도하게 몰려있다. 숏 포지션에.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산 히트맵 모델 2를 보셔도 우리가 단기적인 모습을 보지 마시고 3개월짜리의 큰 그림으로 보시면 노란색 유동성 라인이 이제 다 허물리고 공백이에요. 공백 구간. 청산 물량 자체가 없다. 해당 움직임은 바닥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단에 많은 물량들이 모여있죠. 청산 물량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캔들은 유동성이 있는 곳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여기 몰려있는 110K, 118K, 120K 근처에 있는 이 물량들을 정리하러 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상승을 맛볼 수가 있겠죠. 준비한 PPT로 암호화폐 시장의 지금 현재 이슈를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어제 저녁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예정돼 있었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전날에 케빈 헤셋이 나와서 고용지표 부진할 걸로 예상하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라면서 시장을 좀 달랬었죠. 근데 결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업률도 낮아지고 고용도 늘어났어요. 25년 4월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이 단단하다,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부분을 시사를 한 반면에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이 금리 인하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결국 고용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우리 이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미국의 CPI 발표가 있어요. 물가가 지금 투루플레이션,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투루플레이션처럼 낮게 나온다면 또 이것도 거의 불가능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은 한순간에 바뀌니까 그런 모습도 참고해 보셔야 됩니다. 결국 고용이 지금 안 좋다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 1월달 기준의 고용은 좋게 나왔지만 15년도 데이터들이 대폭 수정이 됐습니다. 고용지표 나왔던 데이터들을 수정을 하거든요. 수정을 한 데이터를 보시면 차트는 연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패드 이 차트 부분에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이라고. 검색하시면 지금 보고 계신 확대된 차트가 나오시는데요. 고용의 비율이 수정된 수치가 3.3으로 나왔어요. 25년 12월 기준에. 3.3이라는 기준은 리세션. 결국은 우리가 경기 침체 때 이 음영이 회색의 음영 막대기가 경기 침체를 나타냈던 구간이거든요. 이 경기 침체 때만큼 고용이 안 좋다라는 수치가 반영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이번 달 1월 달에 고용이 좋아졌다고 한들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 미국 경제는 지금 고용이 안 좋은 게 맞습니다. 맞고 그 수준도 우리가 침체를 겪었던 구간과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케빈 워시가 나와서도 금리 인하는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던 이유가 양적 완화에는 반대를 해요. 그동안 거의 20년 가까이 우리가 위기 순간마다 양적 완화로 큰 유동성을 불려왔는데 이런 부분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케빈 워시가. 하지만 금리 인하는 현재 필요하다. 그 이유는 이런 고용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연준의 자산을 늘려서 양적 완화를 하지 않아도 지금 금리 자체가 이미 높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금리로 낮춰서 해당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브렛분이 올려주신 데이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빨간색이 QT, 파란색이 QE예요. 양적 완화 구간. 그러면 우리가 한번 T에서 본격적인 양적 완화 구간으로 가기까지 이 중립 구간이 있어요. 중립 구간엔 비트코인도 하락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 구간이 지금 그 전환으로 가는 시기에 나오는 하락이다. 그래서 이 순간을 지금 저희는 견뎌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QT, QE, QT, 그 다음에 QE가 지금 예정돼 있잖아요. 이제 파란색 구간이 나올 건데 예정돼 있는 QE의 유동성 구간으로 가기 전까지 이 중립 구간에서의 이 하락은 우리가 참고 견뎌내야 된다. 하지만 하락폭이 4개월 급하게 아주 빠르게 떨어진 이례적인 비트코인의 지금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립 구간 자체가 저 코아남은 이렇게 길지가 않을 것 같아요. 길지가 않을 것 같고 굉장히 짧을 것이다. 빨리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말로는 QE라고 안 해도 이런 QE와 같은 유동성 구간에 진입을 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심리 지표는 여러 지표로 지금 상황이 암호화폐 투자하시길 꺼려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남들이 투자를 꺼려할 때 저희는 투자를 해서 먼저 선점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신 온체인 지표는요. 크립토 컨티에 나왔던 비트코인 신규 투자자 유입률을 나타낸 겁니다. 더 22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신규 유입자가 음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암호화폐를 새로 지갑을 개설하거나 새로 거래를 시작하는 분들이 음수의 영역에 있다는 신호죠. 근데 이 신호들은 결국 비트코인의 저점을 형성했다. 그래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 케빈 워시의 말은 아까 제가 일부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좀 패스를 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미국 상업용 부동산 담보증권 그 부분의 연체율이 지금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우리가 지금 QT를 길게 이어왔었잖아요. 어느 때보다 긴 QT의 시간을 보냈었고 이 구간에 높은 금리가 유지가 됐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상업용 오피스나 상가 같은 이런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투자 수요가 많죠. 근데 이 금리가 결정적인데 대부분 큰 대출을 받고 사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금리가 오랫동안 고금리로 지속되다 보니 연체율이 급속히 높아지는 모습이다. 저희가 이 부분에서 미국은 반드시 이 금리를 낮춰야 되는 이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연체율을 해결을 해야겠죠. 그러려면 부실된 곳에 대한 자금 투입이 필요할 것이고 그건 곧 유동성의 투입과 같은 현상이 나는 거죠. 그런 지금 시장의 상황을 보이고 있다. 라크 데이비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크립토 분석 전문가죠. 이분은 이번에 트럼프와 이 워시 체제를 보면서 경제 성장률이 15% 달성할 수 있다.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이러려면은 은밀한 양적 완화가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금리 인하까지 돼야만 가능한 결과다. 그래서 26년도 앞으로의 자산 시장의 그 상황이 더욱 밝다라고 본인의 의견을 비치셨고요. 저희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분의 근황이 궁금하죠? 평단가 74K 마이클 스트래티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70만 개 이상, 이제 70만 개가 됐죠. 70만 개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 근데 지금 MSTR 주가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따라서 이분은 X에 포스팅을 했는데 본인의 MSTR을 좀 PR을 하는 모습이에요. 디지털 자본인 비트코인은 기본 자본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이지만 그 비트코인의 증폭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확장형 비트코인은 MSTR이다. 그래서 비트코인보다 확장형이기 때문에 오를 때도 더 많이, 떨어질 때도 더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오를 때 더 많이 오를 것이고 우수한 성과를 보일 것이다 라고 CNBC 인터뷰에서 PR을 했네요. 예, 지금 X에서도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가장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그 지표로 골드와 그 다음에 M2 통화량에 대해서 비트코인의 현 위치가 비정상적으로 큰 갭을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게 큰 이슈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동안 골드와 비트코인은 갭이 벌어지긴 했으나 결국은 다시 붙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해당 차트 보시면 비트코인이 먼저 앞서갈 때도 있었고 하지만 결국 하락을 맞아서 골드랑 비슷한 부근에 위치를 하고 또 더 떨어졌어도 다시 한번 올라서 다시 골드랑 비슷한 부근에 위치를 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그 갭이 골드는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하락을 하면서 이 갭이 역사상 제일 많이 벌어져 있다. 약 91.6%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요. 결국은 다시 한번 이 금의 차트로 비트코인이 따라간다면 이제 이 바나나 종 같은 급격한 상승, 큰 폭의 비트코인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는 의견이죠. 이 부분 저 코아남도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이 글로벌 M2 우리가 한동안 작년에 많이 봤던 차트인데 여전히 이 글로벌 M2는 지속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었고요.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M2가 상승을 했을 땐 비트코인이 늘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상승을 한다. 하지만 M2가 선행을 한다. 결국 이 구간도 갭이 상당합니다. 그 갭을 나타낸 차트였고요. 따라서 비트코인도 글로벌 M2 이 증가량에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산이다 라는 부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지금 현재 은행들과 그 다음에 이 암호화폐 이해관계 기관들이 서로 이 암호화폐 자산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죠. 백악관은 26년 3월 1일까지 마감 시한을 정해줬어요. 그 전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켜라. 지금 쟁점은 이 코인베이스가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자 수익률에 대해서 거래소는 할 수 없다라는 이 은행 집단들의 이 요구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 법안 자체가 표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 이 법안은 통과가 되는 건데 이제 상정이 되는 거죠. 코인베이스도 결코 지금 현재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 이자 수익률을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원래 이자를 기반으로 했던 은행들은 코인베이스가 자기네 은행처럼 달러 대체 자산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자를 받는 행위는 은행들이 본인들이 결국 해왔던 전통적인 행위와 같다고 보기 때문에 본인들의 먹거리가 뺏길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왔던 최신 뉴스에는 그래도 은행들이 이 USDC를 밀고 있는 이 코인베이스에 한해서는 예외 가능성을 좀 더 보자라는 초안을 다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로 양 집단 간에 양보가 없었는데 처음으로 양보의 모습이 보였다. 그 말은 점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이 백악관 마감 시한 3월 1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서로 합의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이 암호화폐 법안이 통과가 돼야만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한번 붐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암호화폐 법안 통과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협의가 되고 있는 상태고 3월 1일까지 그 마감 시한이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비트코인 조정을 겪는 동안에도 글로벌 유동성은 계속 확대되고 있었다. 아까 이 영상에서도 M2를 보시면서 우리는 확인을 했었죠. 보시면 중국이 미국보다 더 많은 통화량을 늘려왔어요. 지금 중국 경기가 좋지 않죠. 헝다 사태 이후로 지속적인 부채, 그 다음에 1대1로 정책의 실패로 많은 부채를 지금 감당하고 있는 중국은 계속적으로 통화량을 늘려서 해당 부분들을 만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 통화 공급량은 미국의 약 2.2배에 달한다고 해요. 미국도 많이 풀고
지금 38조 달러가 넘는 부채를 지고 있는 이 미국에서도 엄청난 통화량을 풀고 있는데 거기에 2배에 가까운 돈을 지금 중국이 풀고 있다. 결국 그 많은 돈들이 우리 자산시장에 지금 다 뿌려져 있는 거죠. 원자재 쪽에도 있고 미국 시장 쪽에도 있고 또 이 주식시장 쪽에도 그 해당 유동성이 공급이 돼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데 아쉽게도 아직 우리 암호화폐는 본격적으로 그 돈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돈은 모든 자산시장에 뿌려질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해당 말씀을 하시면서 제기해 놨던 차트들 몇 개만 볼게요. 중국의 M2입니다. M2 증가량 파란색이죠. 상승을 하는데 비트코인은 꺾였다. 상승이 점점 가팔라요. 해당 부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M2 글로벌 통화량이죠. 아까 봤던 그 차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상승. 하지만 비트코인 자산은 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중국하고 미국 세계 2대 강국의 M 비율을 비트코인 가격하고 비교를 한 건데 보시면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암호화폐는 완만한 상승 이후에 급격한 하락을 지금 보이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죠. 여기까지 좀 보셨는데요. 지금 그래요. 다른 자산 대비 지금 소외받고 있는 게 우리 암호화폐 시장뿐입니다. 그쵸? 지금 뭐 부동산, 그리고 주식시장, 원자재 시장 모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풍부한 유동성을 지금 만끽하고 있는 시장들이죠. 이럴 때 암호화폐를 투자하시는 저희들은 이 시장에 오히려 더 집중을 해서 장기적인 그림으로 모아 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단기 트레이딩도 어렵죠.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유동성이 없고 아까 보셨다시피 매도가 나왔을 때도 매수의 주체, 신규 매수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매수의 주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이 적은 곳에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는 여윳돈,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는 돈만큼만 우리가 암호화폐 자산을 매입을 하셔가지고 좀 저희 차례가 올 때까지 들고 가시는 분이 결국은 승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자금은 그리고 시장의 흐름은 돌고 돌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소외받는 시장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 시장에도 유동성 공급이 될 것이다. 그리고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이건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다만 이 기간이 길어지는 걸 못 버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많이 힘든 거고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그런 상승장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잘 준비해 나가시죠. 저 코아남과 매일매일 이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시면 힘들어요. 어제는 2% 오르고 다음날은 4% 떨어지고 또 2% 오르고 또 2% 떨어지고 이런 지루한 장을 계속 보고 계신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의 믿음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결국 이런 시기가 지나고 나면 큰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암호화폐 시장에 머물러 있는 거죠. 주식이나 다른 자산보다도 큰 폭의 수익률을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 시장에 이런 위험성을 안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그 마음 변치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굳건히 이 시장에서 잘 견디셔서 해당 상승 시 큰 수익이 나시길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